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하락 중 약간 반등해서 42,459달러, 이더리움 3,170달러, 코인 시장 어디까지 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13년 생일도 지나고 3번의 반감기도 거쳤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자산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도 현실 속의 돈이 되어버린 가상현실 세계 초입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기에 코인을 일찍 보유하기만 하면, 비트코인 반감기만 알면 되면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생각해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분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먼저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여러 가지 도구로 무엇이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데 망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구들이 사용되는 것처럼, 온체인 분석과 차트 분석,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찾고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찾고 알아보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인과 코인 시장이 오늘 하락한 데는 S&P/500 인덱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도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도 274포인트 0.76% 하락을 했는데, 펀더멘탈 강한 코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저점을 충분히 낮췄습니다. 전체 상승의 50%가 아닌 70%, 80%까지 빠진 펀더멘탈 강한 코인들이 많은데, 상승을 바라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겠죠. 또 왁스피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에이다도 역시 한번 상승하면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44,000불을 뚫어야지만 어느 정도 미니 상승장, 알트장이 올 것으로 보고, 39,000에서 41,000불 사이에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다. 이 사이에서 지속적 횡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원차트 더블 바럼이 아닌 3중 바닥까지 만들어서 상승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GTC, 수많은 코인들이 이렇게 비슷한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2022년부터 암호화폐 자산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남미, 아시아 및 유럽 전역의 총 직원수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주 2,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가 올해 안에 디지털 결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3%가 새로운 형태의 결제가 기업 성장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고, 24%는 올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결제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고객 중에 1,000명에게는 언제 현금이 없는 상태로 전환될 것이냐는 질문에 53%는 향후 10년 이내, 25%는 향후 2년 이내라고 했고, 16%는 이미 디지털 결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디지털 결제를 쓰냐? 그 혜택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이 쉬워진다는 응답이 47%, 해킹, 분실 등 안전성이 38%, 편리함이 37%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현금 없는 결제 시대에 적응할 디지털 결제 의존 계획서에 대해서는 64%가 10년 이내에 계획하고 있다. 41%가 2년 이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와
이 크립토커런시 페이먼트가 결합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 분석가 케네스 워딩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를 넘어서 거대한 생태계로 코인 시장이 들어가는 지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공간의 혁신 속도가 신기할 정도로 너무 빠르다고 말하면서 애플 뮤직이 나오기 전에 90년대에 냅스터라는 음악을 배포하는 최초의 대규모 P2P 파일 공유 플랫폼과 코인 시장을 비교했습니다. 애플 뮤직 나오기 전에 첫 단계가 지금 크립토 마켓이고 앞으로 올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크립토 커런시가 남아 있을지는 상상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빠른 속도가 은행 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는 현재를 서부 시대가 바로 지금 크립토커런시 시장이다. 말과 총만 있으면은 미국을 지배했던 카우보이들 그런 시대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를 끌어들이는 기성 산업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13년을 존재해 왔는데 처음 몇 년 동안은 천천히 흘러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으로서 생태계를 다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어서 지금을 캄브리아기의 폭발 시기라고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JP 모건 분석가는 올해 암호화폐 기술이 금융 서비스와 결합이 되는데 그 중에 코인베이스가 이 추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JP 모건이 코인베이스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종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크립토커런시의 프로젝트들이 토큰에 연결되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토큰을 사고 파는 선도적인 거래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를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적인 직접적 수혜자로 보고 있다라고 JP 모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이 조작이 쉬운 이유는 금고 및 보험 비용 때문에 매년 금의 가치의 1%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비싼 운송비는 이 비용을 가중시키는데 그에 따라서 물리적인 금보다 종이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단 금이 인출하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해지면은 금에 대한 조작의 문이 열리게 되고 피아트 세계 현금 시장과 연결되어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 매우 비슷하게 닉슨 대통령이 이제부터 금을 인출할 수 없다 발표했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 거래소를 사용하지만 언젠가는 거래자들이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물리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정부에 의해 금지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려하는 바인데요. 비트코인이 인출 이동 측면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플랜 B의 관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 조작은 의외로 쉽다. 인플레이션인데도 금값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최근 모습만 봐도 이미 금은 조작돼 있는 것을 플랜 B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